중국 온 디맨드의 강자 메이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투안은 중국 음식 배달의 1위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한화로 210조 원가량 됩니다. 주요 주주로는 텐센트가 지분 19.3%를 가지고 있고 유명한 투자회사인 세콰이어가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투안에 대해 살펴볼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21년도 2분기 상반기 실적. 두 번째, 중국 정부 당국의 반독점 규제. 세 번째, 배달기사 처우 개선 및 사회보험 가입 문제. 네 번째, 업계 경쟁 심화 등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 437.6억 위안, 전년 대비 77% 성장, 순손실 33.6억 위안, 전년 동기에는 22.1억 위안 순이익이었습니다. 넌 IFRS 순손실이 22.2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에는 27.2억 위안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패트셋 컨센서스는 매출 222억 위안, 순손실 51억 위안이었고 발표된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화면에 나온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 배달과 매장 및 호텔 여행 관련 사업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지만 신사업 분야에서의 손실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1년도 상반기 사업 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인지도 증가에 힘입어서 전 사업부가 실적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사업별 매출 비중은 음식 배달 부분이 52.8%, 작년 동기 대비 59% 성장했습니다. 예약 서비스 분야가 19.7%를 차지하며 작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습니다. 신사업 분야가 27.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작년 동기 대비 114%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음식 배달 거래 금액은 1,736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 성장하였고 음식 배달 건수는 35.4억 건, 작년 동기 대비 59%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호텔 숙박 건수는 1.4억 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신사업 분야의 매출과 이익 변화를 나타낸 화면상의 표를 보면 위 파란색 부분이 매출, 아래 주황색 부분이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사업 분야의 매출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손실 부분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메이탄의 순이익과 순이익률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 위에 파란 막대 그래프가 분기별 순이익이고 꺾인 선으로 그려진 것이 분기별 순이익률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지역사회 침투 전략으로 고객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메이탄 실렉트, 이네스타 쇼핑, 그로서리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사회 시장 침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누적 구매 고객은 6.3억 명, 작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고 입점 점포수는 770만 개, 작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단 연평균 주문은 32.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수치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화면의 그래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들은 여전히 빠른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독점 규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플랫폼 반독점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6일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반독점 감독당국이 메이투안에 10억 달러의 벌금 부과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4월 26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동사의 반독점 규제 조사 개시 발표 후 3.5개월 만의 소식입니다. 참고로 알리바바는 약 4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10억 달러 벌금의 부과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2020년 배달음식 사업 매출 662억 위안의 10%로 벌금 부과 기준의 최대치입니다. 알리바바가 전년 매출의 4%를 부과받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과한 수치입니다. 2020년 총 매출 1,148억 위안에 4%를 적용해도 46억 위안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만약 10억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면 반독점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부각된 배달원 권익 침해 관련 처벌까지 감안한 수치일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배달기사 처우 개선 및 사회보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온라인거래감독관리국 판진 국장의 음식 배달원 권익보호 강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판진 국장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발개위, 공안부, 인력자원 사회보장국, 상무부 등 7개 기관이 공동 발의한 정책의 실행으로 배달원의 정당 권익을 다각도로 보장하고 온라인 배달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음식 배달원의 규모는 약 7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는 민생 복지와 사회 공평을 위한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의 배송 경쟁 과열, 배달원의 임시직 고용 형태 등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각 플랫폼은 주체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 방편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배달원의 급여 체계 개선, 합리적인 배달원의 업적 및 성과 제도 수립, 플랫폼 배송 배정 시스템 개선, 사회보장 보험 시스템 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조건, 직업기술 교육 강화 등 배송원의 정당한 권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 업계 경쟁 상황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배달 관련해서는 알리바바, 틱톡, 쿠아이쇼 등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텔 예약 숙박과 관련한 비즈니스는 시트립, 동청이롱, 틱톡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공동구매 비즈니스는 알리바바, 징동, 핀도드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외 최근 메이투안 관련 소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8월 12일 의약품 취급을 위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2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자율주행 스타트업 큐크래프트에 시리즈 A를 투자하였고 IDG 캐피털과 함께 1억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일 소식으로 50억 위안 투자하여 칭산 과학기술 펀드를 출시하면서 칭산 과학기술상과 환경보호기술혁신 프로젝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9월 6일 소식입니다. 차이나 유니콘 및 뱅크 오브 차이나와 합작 개발한 디지털 위안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무인 배달 차량 서비스를 트레이드 페어 2021에서 공개했습니다. DPU 칩 R&D 기업에 1억 위안 규모의 프리-A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8일 소식입니다. 청두에 정보 시스템 통합 및 공급망 관리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였고 등록 자본금은 9억 위안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보수적 대응을 권유한다. 상반기 지속된 플랫폼 반독점 규제 노이즈로 12개월 포워드 PSR은 5.2배로 하락한 상태이다. 참고로 팩트셋 자료에 의하면 3년 평균은 5.3배이고 정고점은 12배였다. 근본 실적에서 매출 및 트래픽 고성장은 긍정적이나 하반기 규제 부담이 비용으로 가시화되는 만큼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메이투안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는 현재입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투자 원칙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중하고 냉정하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